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미디어 비평 토크 관훈 라이트 클럽, 앞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김용민 브리핑의 주말 특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애청과 성원 바랍니다. 진행은 변함없이 저 김용민과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기자, 그리고 정상근 독립기자가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유튜브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후에 지난 수요일에 녹음된 방송 보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수요일 이후의 상황은 담지 못했음을 또한 알려드리고요. 그 이전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낮 3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2시간가량 가졌습니다. 장소는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표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다잡기 위한 남북 두 지도자의 전격적인 회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따라서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조미 대화를 긍정적으로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유화적 담화를 통해 상황 수습에 나섰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북미 회담이 당초 합의대로 6월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즉 일요일 아침 10시에 문 대통령 발표로 소상히 알려질 예정인데요. 한반도 평화, 분단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민족사의 새 전기가 열리기를 모쪼록 희망합니다. 광고 듣고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래.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관훈 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비 넥타이 하면 안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과거에 관훈 나이트 클럽은 네. 이 박근혜 정부 한참 때 우리가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나이트, 밤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다. 이런 걸 상징했다면, 자,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새 이름으로 선보이게 된 관훈 라이트 클럽은 밝은 세상을 상징하는, 아울러 권리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L과 R의 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사실 관훈 나이트 클럽은 나이트 클럽에 걸맞는 나비 넥타이, 웨이터 코드였다면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 라이트 코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불이 들어오나요? 진짜요? 건전지 넣으면 들어간다고. 건전지가 좀 아까워서. 아니, 굳이 빛이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머리에. 사실 우리가 원래
네. 이 관훈 라이트 클럽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대머리 그 가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써서 방송해 보면 어떨까? 옛날에 그 빛나리 아시죠? 네.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한 172만 탈모인들을 네. 비하한다. 이런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대모인가? 그렇지. 네. 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하라 그러면 네. 우리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상 준 회원이기 때문에 준회원입니까? 아니 뭐 거기는 어떻게 그 카페에 회원 가입이 주루킹이라는 됩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분 탈모는 준회원, 완전 탈모는 정회원. 예, 그렇군요. 네. 탄광에서 쓰는 이런 안전모에다가 라이트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프닝 때만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또 우리 민동기 선수가 네.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네, 가려야 돼요.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함께 써줘야 됩니다. 네. 비는 같이 못 맞아줄 지연정. 이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 분담합시다. 고통 분담. 예. 경추가 나갈 것 같은데. 모자가 너무 근데 무거워가지고. 모자가 존나 무거워요. 진짜. 네. 돌덩어리 무거운 것 같아.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롭도 시작해서 참 질기게 오래갑니다. 이게. 네. 예. 벌써 2013년에 첫 방송했고 5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영등포 경찰서와 네. 검찰을 들락날락거릴 때 네. 형사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망할 것 같은데요. 망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소송이 초반부터 들어오니까 방송이 이거 오래 못 갈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기우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소송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킨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소송을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도 당해야 더 단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은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네. 또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우리. 그것도 능력입니다. 예. 우리 정상근 선수 미디어오늘 있을 때 네. 소송 당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소송은 당했었는데. 소송은 당했죠. 그래요? 네.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어요. 네. 하나는 재판까지 갔군요. 그래? 근데 그것도 최종에서는 아마 무죄가 났던 걸로. 미꾸라지예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정상근은 네. 소송 걸어봐야 안 됩니다. 업계의 우병우로 불립니다. 나에서 라로 바꾼 정도 저희가 변모를 한 건데 그걸로 모자라면 다음 주부터 저희 점 하나 찍고 새로운 또 시즌 3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말 하지 마세요. 문성근 님께서 네. 관훈 나이트클럽을 예. 그렇게 좋아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압니까? 예. 시그널 음악. 그래요. 그 연령대에서 이제 너무 좋아했다. 예. 소통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다시 타이틀 음악으로 그거 쓸까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아니 모자 말고 바뀐 게 뭡니까? 기타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네. 슬쩍 바꾸는 그런 변화를 한번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여러분들 또 광고 주셔야죠. 광고 주실 때가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광고를 부탁한다라고 SNS에 부탁을 했는데 네. 여지없이 정말 의리의 화신입니다. 숨초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 시즌 2 때도 이 숨초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광고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이트 때.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순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순초가 다른 그 맛있는 식초와는 달리 3년 이상 발효한 천연 감식초로만 만듭니다. 3년 이상 발효한 것을 판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건가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부터 네. 발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이 서슬퍼렇던 시절. 그래서 숨초 오미자차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 이 보니까 말이죠. 천연 감식초를 50%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이 넣은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과일 농축액, 꿀 이런 천연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몸에 좋은 천연 식초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천연 식초가 말이죠. 잘 익은 와인 맛이 납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이게 블루베리네요.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보다 복분자 우리가 한번 먹었죠. 그렇죠. 예. 그 복분자를 탄산음료랑 섞어가지고요. 그렇죠. 트레비 같은 거. 그렇죠. 예. 그거랑 딱 드시면은 진짜 와인 맛 비슷한 게 납니다.
와인 맛과 또 이제 무슨 이 과일 탄산음료 있잖아요. 네. 뭐 환타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대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환타 먹으면 그 당분 덩어리인데 말이죠. 설탕물이에요. 하지만 이 식초와 함께, 순초와 함께 마시게 된다면. 식초라니. 아니, 식초지 이게 마시는 그렇죠. 식초. 네. 이거 마시면은 말이죠. 혈액순환 도움됩니다. 기왕 똑같은 이 청량음료 맛을 살린다면은 순초에다가 트러비를 타서 드시면은 훨씬 여러분들께 마시는 즐거움도 선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저 물은 탄산수인가요? 맹물입니다. 맹물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말이죠. 사실 이 숨초 경쟁 상품도 있는데 경쟁 상품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네. 이 숨초가 답입니다. 예. 나중에 홍초 광고 들으면 아니 그게 뭡니까? 예. 숨초가 대세고요. 또 우리 천연식초 특히 이 숨초의 그 어떤 학문적 네. 기반이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학문적 기반이 있다. 발음을 유의해 주세요. 네, 왜요? 학문적. 학문적 예. 학문적 예. 저 이거 불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재미없는 얘기 나오면 이거 이 숨초가 바로 천연식초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연식초가 말이죠.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945년 핀란드 바르타네 박사인데 식초의 성분이 소화, 흡수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고 식초를 마시면 2시간 이내에 피로가 해소되고 소변이 맑아진다. 이게 두 번째 노벨상 받은 분입니다. 영국의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리프먼 박사. 이분이 1953년에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미국의 브로토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가 말이죠. 식초의 성분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촉진시킨다. 예, 이게 세 번째 노벨상이고 네 번째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습니다. 트럼프가. 네, 식초 소비자 트럼프가 트럼프가 받게 돼 있습니다. 4명이네요 보니까. 예. 자,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검증을 했습니다. 네. 저널리스트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제 숨초 다시 마실 때가 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숨초 광고하는데 이제 마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광고를 했는데 숨초를 안 마신다? 이들 인간이야. 우리가 뭐 꽁으로 안주하나 이 딱 파먹고 안주하나. 이거 빨간불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래 우리 또 왔으니까 또 한잔 하면서 우리가 혈관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오미자로 가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로. 네, 자, 여기 이제 한 6분의 1 정도만 넣고 진해요. 네, 굉장히 진합니다. 네네. 물을 타면은 이 정도 향이 확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예. 어우. 자, 진해. 여기서 또 건배를 해야죠. 건배. 건배. 아이고 색깔 기가 막히네. 이거는 좀 색깔이 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게 소변 같아요.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맹물에 섞어 먹는데도 과실즙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인 맛. 와인 맛. 와인 맛이 있어. 와인 맛이 있어. 이건 진짜 맛있네. 네. 식초를 원샷을 하시다 보니까 네. 두 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그 기대로 인한 그 환입니다. 네. 아니 생각 같아서는 북미 정상회담 때 숨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듯이 그렇죠. 막혔던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또 다시 그 노폐물을 치워버리고 혈전을 용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숨초가 올라갔었더라면 조금 더 평화가 더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일보 등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은 이제 그 속에 막혔던 응어리들 왜 대선 패배에 이어서 촛불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언론 관계자들도 이걸 많이 구매하시고 드셔서 작용화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선보이는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바로 이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월 리커버리.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네, 이거 헝겊 이게 같은. 뭐 수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술의 이 스크래치 복원 타월입니다. 이 차량 슬쩍 긁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빡치죠. 빡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네. 저 최근에 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분명히 술 취한 어떤 아저씨로 추정이 되는데 네. 가시면 그냥 가실 일이지 네. 왜 이렇게 긁고 갑니까? 그래요. 슬쩍 긁혔습니다. 아, 차가 긁혔나요? 네. 빡치죠. 근데 알게 모르게 또 주차장에 그냥 슬쩍 박은 사람들, 그냥 네.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CCTV 있는데? 누가 CCTV 그 다시 뭐 그 저기 들여다봐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럽니까? 나중에 계속 며칠 지난 다음에나 그 이제 발견이 되는 거야. 맞아요. 날 밝을 때. 주행 중에 이제 네, 그 본네트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데가 되게 이제 좀 어둡고 그렇죠. 시야인 경우도 많고. 네네. 그땐 몰라요. 진짜. 근데 이제 낮에 어디 밖에다 세워놓고 보면 아니 이게 언제 긁혔지? 이러면서 상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리카바리. 요거를 이제 쫙 한번 닦아주면은 세상에 이 어디 갔어? 흔적도 없이 어마어마한 그 스크래치의 실종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스크래치가 사라집니다. 네. 스크래치가 완전히 눈 녹듯 사라집니다. 어허. 네.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안에 타월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이걸 딱 따가지고 발라주면은 그 상처 부위를 발라주면 말끔하게 씻깁니다. 차량계 후시딘. 그렇죠. 차량계 후시딘입니다. 그러네. 이게 카시딘으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이 바로 효과가 남다릅니다. 자료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뿅 하더니 싹 바뀝니다.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 놀랐네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들고 몇 명이 들어가서 이제 폐차장 가가지고 닦았는데 네. 세차장인 줄 알고 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너무 깨끗해서. 예, 그렇죠. 네. 폐차장이면 완전히 쓰레기 차들 네. 이제 하치장인데 거기에 이제 말끔하게 세차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카시딘 이름은 카시딘은 아니고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월.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한 장에 9,900원. 석 장에 26,000원, 5장에 4만 원. 이게 업계 최저가예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저 정성근 동지 얼굴 쫙 바르면 장동건이 됩니다. 얼굴 자체가 스크래치. 예. 모욕감을 느낍니다. 나노 기술을 기반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바로 김용민닷컴입니다. 김용민닷컴. 그 먹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저희 먹방을 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냥 맛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밥 가져오라고. 밥 말아 먹겠다고. 많이 상심했습니다. 네. 상심한 마음엔 바로 깨끗하게 이걸 꺼내서 마음을 닦아주면 됩니다. 닦아주면 털 뽑힙니까? 털 뽑힙니까? 이거 안 돼. 아기 피부로. 아기 피부로 빠집니다. 예.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숨쳐도 그리고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월 리커버리도 전부 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김용민닷컴의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그냥 엄청나게 배송이 빠릅니다. 아니 마치 그 클릭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네. 딱 클릭한 순간 바로 그날 오후에 온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바로 하루 정도? 그렇습니다. 단번에 옵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변화 많이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어떻게 기대를 충족시켜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동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동지가 저요? 보다 충실하게 알차게 그것도 목숨을 건 취재를 해서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을 종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정신으로. 그렇죠. 네. 이번에 그 풍계리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군사분 계선을 넘어가지고 취재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 준비하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위험이 방금 떨어졌습니다. 머리 조심. 네. 머리들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고객 만족도 96%. 쏟아지는 훈훈한 후기 글들.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진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 뭘로 얘기 시작할까요? 네, 사실 녹화를 하는 오늘이 5월 23일인데 우리 취재진이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기 현장에 갔습니다. 원래 못 갈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북한이 통지문을 접수를 해서 가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간 우리 취재진은 방송사 하나 그리고 통신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는 MBC 그리고 통신사는 뉴스원이 갔습니다. 뉴스원. 뉴스원은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가 한 3군데 있는데 연합뉴스가 있고 뉴시스가 있고 뉴스원이 있는데 넘버3예요, 사실. 네, 가장 작은. 셋 중에선 가장 작은 통신사. 그러니까 연합이 안 가고 뉴스원이 갔다는 얘기는 뭔가 물밑에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저 미디어 오늘이 있고 그 미디어스가 있고 미디어 와치가 있는데 미디어 와치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하여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MBC하고 뉴스원이 뽑히게 됐는가, 뭐 김현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못 들으신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해주세요. 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인간이. 시작부터. 저기 제가 말을 하느냐고 제 걸 못 들었습니다. 본인은 못 들었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16일 오전에 그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취재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사 하나, 통신사 하나니까 이 각자 선발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니 신문사는 왜 뺐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는 솔직히 그 풍계리 그 핵실험 폐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어떤 북한 당국자라고 해도 그 효용성이 없어요. 방송사는 바로 뭐 화면이라도 나가고 통신사는 속보성이라도 있죠. 네. 근데 굳이 신문사는 아니 신문사도 나름대로 저 동영상 취재 기자도 있고 저기 인터넷 이슈 있어서 통신사 못지않게 빠른 뉴스 보낼 수 있는데 왜 신문사를 뺐어요? 정은희 형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잖아. 아니 그 일부러 조중동을 빼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거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근데 사실 뭐 국제적인 규격으로 보기에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워낙 그 독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확고한데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께서 한국의 언론 생리를 아시고 딱 이렇게 통신사 그리고 방송사 하라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언론 남한 취재진에게 이제 취재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굳이 뭐 신문사를 별도로 그렇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운 입장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 세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들이나 이런 게 통신사랑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전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 통신사가 직접 그 대중들을 만나니까 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난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도매상이 직접 저기 판매까지 하면은 소매상들은 뭐 합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바로 네이버 포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뉴스가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도 지금 언론사에다가 저 뉴스를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매상이 지금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그런데 이 사실 그 뭐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론사들에게 이 도매업을 잘하는 의미에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받는 건데 그렇죠. 그 세금을 활용해서 언론사들과 직접 경쟁에 뛰어들어서 같이 필드에서 플레이어로 이제 뛰고 있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합뉴스는 좀 너무 심하죠. 정부로부터 300억이 넘는 연 300억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또 기사 전송에서 네이버랑 또 콘텐츠 공급 그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받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사들한테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또 기사 전재료 해가지고 또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예요, 진짜. 게다가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 연합뉴스 TV도 만들어가지고 이 TV 콘텐츠도 만드는 거예요, 직접. 이럴 것 같으면은 통신사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그리고 세금을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웃기죠. 이렇게 n분의 1의 언론사로 참여를 했다면은 그냥 n분의 1의 언론사로서 그냥 자체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세금을 쏟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합뉴스 해약하는 언론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언론사들이 다 해약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연합뉴스도 소매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저는 소매상이라고 봐요. 도매상의 역할을 연합뉴스가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연합뉴스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방의 그 소도시 있지 않습니까? 뭐 도청 소재지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도시. 예컨대 강원도 속초 같은 데도 연합뉴스 주재 기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지역의 소소한 뉴스도 전국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순기능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외 특파원을 다루는 사들은 돈이 뭐 없어가지고 방콕, 뭐 상파울로 다 나가 있어. 그냥 보통 뭐 워싱턴, 베이징, 뭐 도쿄 이 정도만 있는데 연합뉴스 특파원은 정말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 있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립에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굉장한 네트워크, 뉴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넘쳐나서 풍계리 우리가 나가야지. 어디 딴 데 듣보잡들이 나가려고 해. 뭐 이렇게 꼬장을 부렸다는 얘기 있던데. 네,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 얘기했네요. 그럼 다음 소식. 썰들 잘 푸네 역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연합뉴스가 이게 방송사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상파 그리고 종편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제비 뽑기를 하자. 라고 해서 그냥 제비를 뽑은 거예요. 12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냥 MBC가 나온 거죠. 자칫했으면 TV조선이 나올 뻔도. TV조선도 방송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MBC가 뽑혔는데 그 MBC는 2008년에도 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이제 MBC를 찍어서 오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번엔 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핵시설을 이제 폐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MBC는.
그런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사라고 했으니까 뭐 통신사 3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뭐 결정을 하면 되는데 예. 뭐 굳이 지금은 아까 막 계속 얘기를 했지만 통신사가 소매업으로 뛰어든 와중에 뭐 다른 신문사들을 굳이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예. 이거를 풀을 한다면 그렇죠. 풀이라는 거는 뭐 여러 명이 갈 수가 없을 때 그냥 한 명의 기자가 대표로 대표하는 거죠. 여러 매체 기자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러니까 다 받아쳐서 그거를 언론사들한테 다 제공하는 거를 풀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걸 이제 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연합뉴스가 이 선정에 앞서서 갑자기 그 입장을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입장이었냐면, 이 북한이 통신사에서 4명의 취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풀 취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취재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통신사가 갈게. 너네는 뭐 대신 우리는 통신사가 오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가는 거니까 뭐 너네들한테 이거를 자료를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뭐 우리 거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연합뉴스가. 그래서 뭐 북한은 뭐 남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 언론사도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연합뉴스가 아마 자기들이 갈 거라는 걸 100% 확신을 하고 이렇게 우린 풀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게 얍삽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 돈 주고 사.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연합뉴스는 통신사니까요. 컨텐츠를 살려면 돈을 주고 이제 전제 계약을 해야 하거나 뭐 사진 같은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풀을 하면 그거를 다 뿌려야 돼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연합뉴스의 입장이 굉장히 과오가 큰데 아마 김용민 PD도 그렇고 정상근 선수도 그렇고 만약에 통신사가 이번에 북한 취재를 한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간다 그러면은 연합이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규모도 크고 그쪽 노하우도 있고 그렇게 아마 기자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선중앙통신하고 또 뭐 전제 계약을 또 맺은 게 있구만요. 굳이 그렇게 입장을 내고 오바를 안 했더라도 기자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굳이 저렇게 오바를 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이런 아마 생각들이 좀 진짜로 기자단 사이에서 퍼졌던 것 같아요. 굳이 나오지 않을 반발을 연합뉴스가 자초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그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런 겁니까? 저 떨어진다 이제. 근데 연합뉴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랴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뭐 풀 취재 뭐 안 할 거야. 뭐 사진 우리가 찍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를 너네들한테 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럼 풀이 아니지 그러면은. 아니 이 중요한 이 사안과 이 시국에 그 자사 이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저널리즘이라든가 공공적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거사. 이거 떨어졌네. 화가 나니까. 연합 어떡할 거야? 아무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연합뉴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동기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분노를 산 거죠. 분노와 화염을 산 거죠. 그렇죠. 기자들 빡치죠. 그렇지. 그래서 이 16일 날 결정을 못 했어요. 그리고 17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나마도 원래는 이걸 뭐 통신사끼리만 할까 아니면 그 신문사를 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7일에는 그냥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신문사도 투표해 해가지고 했는데 뉴스원이 거기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뉴스원이 되자마자 1등으로 뽑혔다면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재입복이 아니라. 재입복이 아니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한 것 자체가 아마 연합뉴스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뉴스원이 1등으로 됐고 뉴스원은 1등이 되자마자 이런 중요한 취재에 우리는 풀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면서. 아이고 세상에. 깨알같이 연합뉴스 6명이고. 그래서 투표이 떠났죠 지금. 저는 연합뉴스도 그렇고요. 요즘 기자분들도 과거에 어깨 힘주는 그런 방식은 이제 안 통합니다. 그렇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처럼 우리가 한 줄 쓰면 이게 여론이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80년대 쌍팔년도 방식이죠.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200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2000년대까지? 그랬죠, 사실은. 지난해까지 그랬다니. 요거 담글 때도 그랬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언론사가 이제는 어디 뭐 과거처럼 메이저, 마이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네이버 들어서서 사실 조선일보의 그 어떤 기사와
그 이름이 비슷해서 한동안 헷갈렸는데 조세일보. 네. 조세일보. 예. 저는 조선일보와 조세일보를 한동안 헷갈렸어요. 예. 눈이 가물가물해서 다 똑같은 한 줄로 나옵니다. 그렇죠. 제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호의 신문이냐 이 차이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사람들이 접하면서 네. 그런 와중에 이걸 갖고 우리 언론사의 사세가 어떻고 취재 역량이 어떻고 이러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열화를 획책했던 거 이거는 연합뉴스의 큰 패착이고 이게 인기 투표에서 결국 연합뉴스가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괘씸죄를 산 거죠. 아이고 그래요.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동기 선배 말대로 그냥 통신사나 연합뉴스 가겠네라고 그렇죠. 합의 추대로. 네. 굳이 그렇게 오바를 해서. 그 오바를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연합뉴스 안에서 욕을 아주 진창 먹었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입장으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편집국 국내 정도의 그런 특정인이 아니라 4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패착이다. 엄청난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연합뉴스 이야기로 과거를 닦아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연합뉴스는 이제 바로 리커버리 이걸로 해서 이제 회사의 그 간판 좀 닦아내고 그 임직원들 다 이제 목욕탕 가서 서로 밀어주는 거 이걸로 때려. 그러니까 이 간판 이걸로 닦고 이 속 정화. 그렇지.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숨초로 예, 그동안 기름졌던 그렇죠. 기름졌던 혈관의 그 혈전들을 싹 녹여내면서 과거의 때는 그렇지 숨초로 녹여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나 더 치고 싶은데 광고가 또 하나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겸손은 힘듭니다. 네. 겸손은 힘든.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보니까. 네. 잠시 잊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다시 깨워줬습니다. 네. 그게 원래 있던 노래예요? 있던 노래예요. 만든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던 노래예요. 겸손은 힘들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청취율 조사 결과 나와서 김어준이 12%로 1등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김어준 총수한테 전화해서 알려줬습니다.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 연합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자 다음 뉴스 뭐가 있습니다. 네, 그 녹화를 하는 오늘 또 있었던 소식인데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네, 새벽 녹화하는 날 새벽. 네, 이거를 아침에 제가 브리핑 때문에 막 정리를 하다가 언론 이런 거 정상근 동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새 소식이 들어오는 거 짜증나죠. 굉장히 짜증내요. 네, 정말 그 언제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날. 네. 그때 이제 구속영장 결정이 밤 11시 반인가? 그때 그렇죠. 나와가지고 검찰이 한 12시에 했어요. 제가 그 전에 한 10시쯤에 다음날 브리핑을 다 쳐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걸 다시 그래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정상근 동지가 담배를 한 대 쫙 피면서 왜 이때 구속이 돼가지고 그걸 다 쓴 다음에 구속되면 어떡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뭘 이해합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원고는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제 TV에서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출연하잖아요. 네. 장윤선 앵커는 이 바로바로 바뀌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원고는 다 보내놨잖아요. 예. 만약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로. 오, 그렇죠. 무서운 앵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A안, B안, C안 해가지고 기사도. 그렇죠. 여러 각도로 구속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큰 이벤트는 주로 예전에 씁니다. 기사 쓸 때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죠. 선거 같은 거 할 때 특히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 그 월드컵 때도 그랬었죠. 그렇죠. 월드컵 때 우리가 저기 이탈리아를 이겼는데 이제 마감이 된 거야. 이 지방에 보낼 거는 미리 인쇄를 오보 많이 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겼는데 이제 거의 후반 말까지 계속 지는 상황이 되니까 통안의 참패. 통안에 참패해가지고 막 시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걸 다 찍어놓고 배달을 한 거지. 이거 안타깝네요. 그거는 이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쳤던 거 아닙니까? 제가 봤던 거는 지방인가 어디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그 지방에 다음날 아침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이제 술을 먹다가 친구들하고 기사 검색을 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마라톤 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약 7시간 뒤에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마라톤 대회가 잘 끝났다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비가 장대가 쳐가지고 취소. 마라톤 대회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그 우리 가면 쓴 노동자들의 집회 있었잖아요. 어떤 보수 언론이 몇 명 안 왔다.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식으로 해가지고 몇 명 안 왔고 결국 이것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한 난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날 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리 킵해놓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냥 킬시켜야 되는데 미리 출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실수로. 그래서 사실은 저 작년 대선 5월 9일 낮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기사가 또 출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실수가 종종 있는데 저는 말이죠. 미리 기사를 써놓는 게 이거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써야지. 그런 쓸데없는 속보 경쟁을 하면서 장문을 한다는 거는 그건 일종의 그것도 역시 독자 기만이다. 미리 기사를 써놓는 거. 맞습니다. 몇 번 썼어요? 수도 없이 썼는데. 수도 없이 썼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이게 정말 빨리 내야 되니까 다른 매체보다 좀 빨리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전문가 풀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면은 늦어요. 이 투표 개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당락이 좀 갈렸을 때까지 기다리기 좀 늦어가지고 통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자들이 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놔요. 애초에 속보 경쟁을 안 하면은 그냥 간단한 건데 근데 계속 이제 데스크에서 막 쪼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안 좋았습니다. 데스크가 좋았어. 저는 쪼지 않았습니다. 쪼진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다가 아침에 좀 언론 보도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쭉 봤는데 이거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잘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분위기가 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언론의 분위기가. 그래서 언론이 제목에 대체로 어떻게 썼냐면은 조건 안 맞으면 안 만난다라는 말을. 그렇죠. 이거를 핵심 은어로 이제 야마라고 하는데 일본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핵심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연기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막 이렇게 해석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라는 생각에 막 자괴감이 들고 뭐 괴로웠는데 그래도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기는 좀 어렵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모두 발언인데요. 물론
아주 중요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였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나중에 열릴 것이다. 6월 12일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만 딱 했으면은 그냥 뭐 그런 해석이 뭐 가능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이 봐줘서. 근데 이후에 쭉 얘기한 걸 보면은 뭐 김정은 체제를 보장한다라든지 뭐 안전하다라든지. 뭐 일괄 타격이 원칙이지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뭐 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이전보다는 좀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좀 달라진 모습 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6월 12일 그날에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일괄 타결 한 방에 한 큐에 이런 식으로 하기엔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안 열릴 수도 있다. 딱 이것만 뽑으니까 이게 뭔가 북미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 있잖아요. 그 발언을 빼고 나머지 북한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그 발언은 굉장히 호평이었어요.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극찬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발언의 어떤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우리 언론은 진짜 딱 보고 잘 안 되길 바라는 거야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오늘자에 가장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나가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따옴표 한 다음에 김정은은 진지하지만 뭐 회담 연기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두 개를 같이 좀 이렇게 병렬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 막 이렇게 열심히 뭐 혼자 삽질한다. 이런 천방지축으로 이제 뛰고 있고 미국은 그런 기류가 아니다라고 읽힐 수 있는 좀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또 사설에서는 북미 관계가 초반에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지금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면서 야지를 놔요. 반문하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설 제목을 달았는데 그 왜 물어보나? 그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이 설레발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조선일보의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좀 민망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에 이 조선일보가 기사하고 사설에 어떻게 썼냐면은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회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 당일에 4월 27일 당일 초반에 그렇게 썼는데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4월 28일 날 일면 제목으로 완전한 비핵화 우는 뗐다라고. 우는 뗐다.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운만 뗐다라고 했잖아요. 운만 뗐다. 하여튼 조선일보는 뭐든 비틀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분단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정당성을 가질 논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의 요구 나중에 꺼내자. 그리고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권리 이런 것들 조금 좀 참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친한 당 찍지 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니 이명박이니 이런 정권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 주자.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급속하게 밀착하고 북미 관계도 급속하게 밀착하는 양상에서 비핵화는 물론이고 아울러 평화협정까지 맺게 되면은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내세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북한 취재 과정에서 또 TV조선이 대형 오보를 하나 내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좀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이거는 뭐 대통령의 발언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외신 기자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언론이 장난질을 치면은 왜곡해서 보도를 하면은요 이건
국제 언론상에서도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푹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0,000을 뭐 취재비로 뭐 요구를 했다는 등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외신 풍계리 그 실험장 들어가는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에서 없는데 뭐 이랬잖아. 그렇지. 이 완전 이 무슨 망신이냐고. 자, 이 망신스러운 그 오보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관훈 나이트클럽의 애청자로 알고 있는 성섭이 형입니다. 엄성섭 기자. 그 지난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더 쪘다. 뭐 이런 살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화면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저는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엄성섭 앵커가 김정은 살 더 쪘다 리포트를 하는데 또 김용민 PD도 페이스북에 또 발음을 좀 적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호평이 막 이어지니까 비만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 웃음거리가 많이 됐었습니까? 그렇죠. 비만인들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렸는데 아유 그날 김정은 위원장 헐떡거리는 거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걷는데 헐떡거려야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걸을 때 좀 거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비만이들 아픔을 몰라요. 인간들이. 자, 비만 얘기나 더 하죠. 비만 얘기 뭐 또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계속 할까요? 근데 민동기 선배께서 얘기하신 그 $10,000 보도의 기원을 좀 봤는데 이게 무슨 외신 보도에 나왔다라고 소스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외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으로 뭐가 없어요.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또 민원연 리포트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TV조선이 이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망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 소식을 막 전하면서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연에서 텔레그래프를 찾아보니까 텔레그래프는 데일리 NK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 데일리 NK 우리나라 매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매체인가요, 거기가? 그렇지. 그래서 이 데일리 NK를 가서 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간부 누가 뭐 자치를 감췄는데 뭐 상당량의 외화를 가지고 날랐고 그래서 북한이 살해 임무를 주고 뭐 요원들을 뭐 파견했는데 막 이렇게 첩보 소설 같이 막 기사를 쭉 써놨대요. 쭉 써놓고 대체 이거는 대체 어디서 확인한 거냐 쭉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했다고. 그 우리 대북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이 언론 중재를 겁니까? 뭐 소송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쓰거든요. 현송월 총살 당한 거 아직도 단독 달고 있어요. 조선일보. 안 지웠어요 아직? 안 지웠어. 사람이 살아 있는데 단독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인데. 그 외신은 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외신도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을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국내 언론의 대북 보도가 엉망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북한 전문지라고 불리는 언론들이 막 소설을 쓰고 오보를 쓰면 외국의 권위지들이 이거를 인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외국의 권위지들이 그렇게 인용하는 거를 이 한국의 이 보수 언론들이 또 인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출처는 얘기하지 않고 그 권위지의 이름, 뭐 텔레그래프라든지 이런 언론사 이름을 내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말이죠. 이런 사기극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또 언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조중동의 북한 관련 기사는 그냥 생무시해라. 그렇죠. 스킵해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믿었다간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TV조선이 막 이 얘기를 막 떠들면서 김일성 가계도가 갑자기 막 꺼내가지고 막 그걸 막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뭐 외화를 소지한 채 도주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정보기관이 이 그 북한의 정밀 위조 지폐의 존재를 알았는데 뭐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풀어갔대요. 그래서 아니, 뭐야 무슨 리포트가 이래? 대체 이것은 무슨 의식의 흐름인가? 뭐야 뭐 뉴스를 저렇게 보도해도 됩니까? 뭐 감이 안 잡힌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언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써서 알려주기 전에 조선일보가 그랬어? TV조선이 그랬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그냥 그게 하나만 실려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 보세요. 드루킹 갖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거 뭐 별로 반응도 없고 네. 선거 판세에 영향도 안 미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모든 걸 걸고 이 편지 전문까지 실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조선일보는 이번에 김경수는 최소한 날려야 한다. 네. 낙선시켜야 한다. 이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자기들이 단독 최초로 보도한 게 이제 조선일보 아닙니까? 네. 드루킹 편지까지 실어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가 당선된다? 그럼 자기들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를 나중에 봐야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거의 전사적으로 드루킹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영향이 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언론 관계를 설정을 할 때도 좀 굉장히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렇지. 그 사실은 이 조선일보가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드루킹이 감옥에서 김경수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건들지 마라. 그렇죠. 우리 힘 있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면은 가만 안 둔다. 한 놈 내가 본보기로 낙선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영향이 별로 미미하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조선일보 눈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할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에 굉장히 민감했고 맞아요. 반드시 싸워야 할 언론 권력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키워준 측면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 나서 아주 거의 뭐 그냥 무시하고 있죠. 스킵하고 있고 아예 뭐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나 그래도 결과적으로 장자연 제조사 요걸 어떻게든 좀 분쇄해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후에 조선일보 입장에서 불리하게 전개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장자연이 그렇고. 그것도 장자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잘. 얼마 전에 보니까 방상훈 씨가 조선일보가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을 했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강원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면으로는 막 드루킹 갖고 뭐 그냥 날마다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사주는 똥 나와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추켜 세워주고 이게 바로 지금 조선일보가 현 정부 아래에서도 현재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드루킹이 약발이 잘 먹혔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조선일보가 옛날엔 총기가 있었는데 아니 드루킹 얘기로 막 부채질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면이 바뀌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 이제 잦아든다고 판단했던지 다시 드루킹을 갖고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현지 전문을 실었던 게 뭐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의혹인데 이게 수사기관이 뭐 드루킹에게 거의 뭐 정권의 눈치를 보고 뭐 봐주기 수사를 넘어서서 아예 뭐 거래 뭐 제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검찰에서 다시 오히려 역제한을 한 건 드루킹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사실 그 부분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원문을 실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문을 실은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저널리즘 원칙상으로 문제가 있죠. 아니 어쨌든 그 선수는 피의자잖아요. 지금. 근데 최소한의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체크해야 될 사안은 체크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싣고 당구장 표시했잖아요. 국민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입니까?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한 건데. 그렇지.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좀 뭐랄까요. 애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드루킹 사무실 절도했잖아요. 어떻게 됐나 그거? 뭐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조용합니다. 뭐 마지막에 들었던 소식은
그냥 뭐 수사 중이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사력을 다해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그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그게 증명도 안 되고 그냥 아직까지 그 의혹 단계에 불과한 건데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객관적인 반박이나 반론 전혀 들리지도 않고 막 거기에만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양상이야. 확증 편향이야.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그만큼 이 드루킹으로 판을 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여기 반영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지사가 된다면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멘붕. 아주 최악의 멘붕이 될 것입니다.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네. 네. 그럴 때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에 들어가서 현지 상황, 그 동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는 태블릿 PC와 USB를 이렇게 훔쳐오는 역할을 정상근 기자가 할 수 없을까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덩치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요? 잠입이 안 돼요. 아니 그 왜 그 빗물이 내려오는 그 통로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뭐 빗물이 내려오는 통로가 뭐 이렇게 뭐 이만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선일보의 확증 편향 이야기 해봤고. 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제가 하나 뭐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재미있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헌틀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의 원목이셨어요. 네.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님, 네. 원목이라고 하죠. 네. 학교에는 교목이 있고, 그렇죠. 군대에는 또 군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목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총 맞아서 또 심지어는 뭐 창으로 맞아가지고 대검에 찔려서 돌아가실 때 찔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그냥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뭐 복도에 눕히고 그렇게 또 시신이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겠다. 이런 이 국가 공권력의 이런 폭력 정도가 아니라 시민 학살은 반드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어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광주의 처참한 시신들. 예. 이게 바로 헌틀리 목사님의 만든 사진이 상당수가 됩니다. 네네네. 그 목사님이 그 당시를 이제 회고하시면서 글을 남기셨는데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 예. 극동방송 회장. 그 김장환 목사가 1980년 당시에 전두환이 사실은 이제 권력을 쥐고 광주 학살을 이제 획책할 무렵 1980년 5월 초 그 광주 민주화운동 하기 전 발생하기 전 그때 이제 수원 인계동 김장환 목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전두환 씨가 군인이 가가지고 김장환 목사하고 대화를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광주항쟁 벌어지고 나서 또 뭐 무슨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김장환 목사한테 전두환이 광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 현장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현지에 그 말하자면 군복을 보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군복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도 갔어. 네. 자기도 갔는데 헌틀리 목사 말씀은 그때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김장환 목사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하우스보이 미군 막사가 가지고 막 오토보이처럼 막 시중 들고 그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군인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이 친구 똘똘하네 해가지고 미국에 초청해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밥 존스 신학교라고. 아 거기는 뭐 인종차별에다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연애 못하게 하는 뭐 아주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학교다라고 2000년에 조선일보가 묘사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인 학교라고 말하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해. 1960년대 영어 잘한다는 거는 참 그야말로 희귀한 일이었어요. 계급이죠, 계급.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양반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70년대 초에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한국 왔을 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통역 정도가 아니라 이 목사가 막 힘차게 얘기하면 같이 힘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도 이 양반이 더 돋보였던 거지. 빌리 킴. 그래서 빌리 그레함 때문에 자기 영어 이름도 빌리 킴으로 했어. 네.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좀 수상했어요. 70년대 그렇게 그 유신 독재로 인해서 이 민중이 신음하고 민주주의가 압살당할 때 미국 다니면서 한국 정부를 막 옹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신. 그렇지. 그래서 저기 예전에 그 미국 목사가 와가지고 조지 오글 목사라고 그 양반이 유신 체제 비판하고 막 폭로하다가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근데 추방당한 이유가 뭐 발언했다고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니 학원 강사로 와가지고 딴짓한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은 인권 탄압국이다. 막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니까 미국 가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그 사람은 정치 목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 쉴드 쳤지. 근데 그때 이미 한국 사회에서 김장환 목사는 미국 정권과 굉장히 가깝다. 뭔가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인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사실은 그 뭐 국가 권력을 이제 찬탈을 하려고 하는데 김장환 목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래서 전두환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으로 붙잡아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사형을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미국 정부가 그 김대중 대통령 살려내라고 그 사용하지 말라고 대신 만나줄게. 그래가지고 레이건하고 만나는 거하고 김대중 말하자면 사형을 안 시키는 거하고 맞바꾼 거야. 그래서 미국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데 미국 통인 김장환 목사한테 잘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또 김장환 목사도 나름대로 한국의 새로운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뭐 하여간 좀 여러 가지로 덕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하고 유착이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전사고 이제 전사 끝난 거예요? 전사 끝났어요. 재미없나? 아니요 재밌어요. 나름대로 한국의 그 기독교의 그 현대사를 짚어낸 거야. 이렇게 짚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18이 났어요. 헌틀리 목사님 막 사진 촬영했고 사진 엄청나게 축적해놨습니다. 김장환 목사가 왔어요. 영어 잘하는 김장환 목사가 오더니 뭐 막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봤겠지. 헌틀리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를 만났을 때는 이거 뭔가 사태를 해결시켜줄 뭐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줄 네고시에이터 같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얘기를 했는데 김장환 목사가 서울로 가서 전두환이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헌틀리 목사가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진을 정말 중요한 사진, 학살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진을 꽁꽁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했을 때 그냥 가져가도 될 만한 사진을 또 이렇게 찾기 쉬운 자리에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치를 떨어한 그런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회고록이 나왔고, 근데 그 헌틀리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헌틀리 목사의 부인이 왔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거기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됐나 봐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홍보국장이 전화 와가지고 김장한 목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뭐 명예훼손이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예.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헌틀리 목사 회고록 관련해서 관계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극동방송이 그런 거 갖고 소송 절대 안 건다. 소송 걸었으면 내가 한 10번, 20번이고 걸렸는데 아무 일 없었다. 도리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과거사 다시 해집어지고 막 시비 걸리면은 김장한 목사한테만 도움이 안 된다. 김장한 목사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된다. 극동방송이 그 짓 안 한다. 걱정하지 말라 제가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은 아니다. 이참에 아주 대대적으로 당시 김장한 목사의 5.18 때 행적을 우리는 쟁점하고 싶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 진짜 나쁜 짓 한 거 아닙니까? 헌틀리 목사님의 증언이 맞다면. 아니 5.18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한테 가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전두환의 입장에서 그렇게 스파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권력자한테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시민들의 고통은 관심 없고 전두환이 백담사 갔을 때 노태우 전두환 감옥 갔을 때 그때 가서 면회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에게 시민은 권력자예요. 권력자뿐이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리액션만 했습니다. 저도 리액션만 했는데요. 극동방송하고 김장한 목사는 진짜 김용민 PD 싫을 것 같아요. 싫어하겠지. 우리가 관훈 나이트 시즌 1, 2 할 때도 좀 심심해지면은 김용민 PD가 극동방송을 탁 걸고 넘어졌거든. 근데 한 번도 소송을 안 거네. 그러니까 걸면은 나를 이제 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목사님 무시하지 마시고 그만큼 컸습니다. 제발 소송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5.18 진실 한번 제대로 까보자고요. 그때 뭐 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때 일이에요. 그때 극동방송에 한 아나운서가 방송하다가 5월 18일이었어요. 어느 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가 그랬는지는 잘 압니다. 5월 18일 그때 뭐 5.18로 인해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분들 뭐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말. 심지어 일베에 올려도 문제가 안 될 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날로 잘렸어요. 그 프로그램 진행을. 왜? 그 5.18을 언급했다고.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네, 그렇지. 5.18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좀 진실규명을 한번 해보죠. 이 광주 민주화운동 지금 전두환도 구순이 나대도록 지금 책임 추궁받고 있는데 당시 목사로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그거 역사의 심판을 한번 받아봅시다. 전 전두환한테 잘 보이고 노태우한테 잘 보이고 예전에 2000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가 누굽니까? 그 이제 김장환이지. 자서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자서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쓴 자서전, 남이 써준 자서전. 남이 써준 자서전이야.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때 말이죠. 제가 그때 극동방송 홍보국에 있었는데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그 블랙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대형 서점 가서 사는데 방법이 있더라고. 처음엔 상권만 사야 돼. 상하권 다 사면은 뽀록이 나니까 선권부터 우선 베스트셀러 반열 올려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하권 사는 그런 지경을 받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그러면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사온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책 출간 기념회를 하는데 와 그 자리에 전두환이 오고 노태우가 오고 김영삼도 왔어. 이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김장한 목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를 만나면 속이 얹힌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헌틀리 목사님의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5.18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뭐 하나만 더 할까? MBC가 지난 18일에 이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드러난 MBC 최대현 아나운서 그리고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관계자로 지목된 임모 카메라 기자 그리고 주모 부장에게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하고요. 역시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최대현인데, 이 최대현 해고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그다음에 시차 근무 유용 그리고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그러니까 앵커 멘트에서 아마 이 대선 전전날
지난해 대선 전전날 아마 발언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데 이 최대현은 지난 2013년 12월에 이 아나운서 성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을 해서 이 백종문 당시 편성 제작 본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해당 문건은 그냥 아나운서를 뭐 강성, 뭐 약강성, 뭐 친회사적 뭐 이렇게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한 리스트고 뭐 이것이 실제로 인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 강성이나 약강성으로 분류된 아나운서가 13명인데 이 중에 9명이 이른바 이제 유배를 갖고 뭐 또 이 중 5명은 퇴사한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뭐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여기는 뭐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쌍별, 뭐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뭐 세모랑 X는 이제 좀 중요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고 또 이 권지우 카메라 기자가 보도국 간부에게 이 블랙리스트를 준 그대로 대부분 일치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2017년 8월 8일 직후에 관련자들 전원이 자기 이메일을 대량 삭제한 그런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흉악범죄입니다. 해고 사유 충분합니다. 왜 이 짓을 해요? 왜 이 짓을 해? 블랙리스트 하니까 너무 야마도네. 더 떨어질 것도 없는데 저기.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 나무가. 유일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 뭐 저는 뭐 저기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었고 국정원도 있었고 기무사도 있었습니다. 뭐 더 있겠지 뭐 어딘가에. 저는 KBS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KBS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KBS에서 제안 왔을 때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복귀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내가 이긴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MB 정부 초기였던 것 같은데 주말마다 KBS 1라디오에 출연했던 그 패널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패널도 엄청 잘 나갑니다. 심지어 그 담당 PD가 KBS 센터장이 됐고요. 라디오 센터장. 그리고 김용민 PD는 또 KBS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때 그 패널 중에 바로 앞 코너 최강욱 변호사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잘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그 KBS 블랙리스트 그 작성한 너희 내가 가만두나 봐 이. 대체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저는 정말 지상파가 마음 편해요. 잠자리 2발 뻗고 잘 수 있냐? 아이 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놓고 저한테 존댓말 하지 마세요. 정동지! 우리 동지야! 피를 낳는 동지라고! 무슨 피는 피를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KBS 1라디오 진행 맡으면서 그 기자들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뭐 막말 그 질문이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막말 김용민. 아니 질문은 없었는데 아니 뭐 여러 개 프로를 맡으셨고 그것도 딴 방송과 어떤 차별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KBS 공영노조인가 뭐 하여튼 그 있어. 노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막말 대표적인 막말 김용민이가 라디오 진행을 맡았다 이렇게 뭐 성명을 내가지고 그런 질문이 나올 거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질러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거지 기자들이 이렇게 뭐 그런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거 관심 있는데 이제 공영노조 이런 데다 관심 있지 뭐 기자들이 그게 뭐 관심 있겠어요? 이거 좀 기사가 그 비슷한 게 처음에 났을 때 이제 그런 맥락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기사만 보면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아니 아무리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한들 KBS 1라디오 진행을 맡으면서 거기다 대고 진행자가 막말을 하겠냐고. 이런 프레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전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그 준비했던 멘트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엄마 품에서 옹알이 할 때부터 막말하는 알고 있는데 아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아나운서 선배인 우리 맹경순 아나운서 이분께서 저 처음 봤을 때 대화 나누고 그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언어가 정갈하고 따뜻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막말 파문으로 처음 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김용민이는 원래 저렇게 말을 세게 하고 입만 열면 욕설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것이 아닌가.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방금 전 욕하던 거 다시 한번 아주 예리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상파에서는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자, 한 번도 그런 걸로 제가 잡혀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저 정봉주 의원이 방송에서 뭐 네. 18 이거 갖고 그 SBS 라디오에서 네. 얘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불려가서 막 추궁을 받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그 이제 방심위원이 정봉주 의원은 뭐 그렇게 해서 그만뒀다고 하죠. 다음 진행자가 누구죠? 했을 때 제작진이 김용민 씨라고. 자유한국당 그 저기 방심위원이 오 그래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 그 진행자가 네. 제작진이 협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수틀리면 네. 양복 입힌다. 그렇지. 그게 스튜디오 안에 딱 들어가고 온에어 등이 켜지면은 제 모든 모드가 그 법에 따라가는 법규를 따라가는 네. 예, 그런 법규. 모드로 법규. 네. 박규가 아니라 법규를 따라간다. 이런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옆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은 네. 가끔 이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그걸 바꾸고 있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큰 흠집이 났다. 네. 고뇌가 느껴집니다. 자, 큰 흠집이 났을 때는 바로 여러분 리카바리입니다. 이름 스크래치 복원 나노기술 기반의 차량 스크래치 복원 타월. 아니 그 SBS 정치쇼 할 때도 이 숨초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는 라디오. 오 좋네요. 옆에 딱 놔둬놓고 뭔가 십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숨초. 여러분 숨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김용민닷컴에서 사줘야 이분들이 계속 관훈 나이트클럽에 광고하지 않겠어요? 아하, 그렇죠. 같은 숨초라도 김용민닷컴에서 좀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싼 만큼 효능을 합니다. 조금 값이 나가요. 그렇지만은 이거 한번 드시고 물에 타서 혹은 뭐 트레비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같이 갈증 날 때, 그것도 혈관이 좀 잘 안 돈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졸음이 올 때입니다. 네. 한 잔 딱 마시면은 그렇죠. 바로 원기 회복, 그리고 또 혈관 청소, 그리고 스태미나 회복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숨초 그리고 김용민이 그 막말이지 바로 이 리카바리로 깨끗하게 치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KBS MC까지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로 과거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뵙도록 할까요? 네. 관훈 라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자, 뉴 라이트도 아니고 관훈 라이트. 관훈 라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존나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